그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돈 버시려고 이렇게 귀하신 시간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소통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천이 안 되면 안 돼. 여기 지금 이규태님께서 제가 이 실명 거론해도 좀 죄송한데요. 같이 우리가 고민해보자는 취지예요. 만도를 몰빵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만도. 근데 자, 만도를 몰빵한 시점에는 만약에 수익이 났으면 살이 떨릴 일이 없으시겠죠. 살 떨린다고 써놨으니까. 근데 빠졌어. 4.7%나. 살이 떨리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도 100% 믿음이 가는 종목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만도를 샀어. 근데 빠졌어. 그러면 언제 다시 주가가 빠졌을 때 그 언제 다시 사야 되냐면은 추세가 살아날 때 다시 한 번 더 공략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리얼 스터디다. 리얼 스터디. 예를 들어서 만도를 여기서 사셨어요. 사셨는데 추세가 깨져버리네. 그러면 다음 추세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바로 한참 밑에서 추세가 살아나네. 그럼 과감하게 더 사는 거예요. 그럼 평단가를 여기와 중간 정도만 대충 이 정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올라갔을 때 일단은 부담스러우니까 이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 근데 만도는 너무 살 떨릴 필요 없어요. 조금 힘들어도 갖고 있어 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몰빵 하시면 안 돼요. 치지아님, 아시죠? 몰빵 안 돼요. 몰빵하면은 인생이 힘들다니까. 인생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만도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말씀드릴게요. 자, 인터파크 현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용적으로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소리가 울릴 수도 있겠다. 이것 때문에 울릴 수도 있겠다. 이제 소리 안 울릴 겁니다. 네네. 이것 때문에 울릴 수도 있어요. 네. 됐습니다. 네, 인터파크 볼게요. 인터파크는 조금 올라온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저평가 여행주기 때문에 모아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단기에 많이 올랐어요. 2,000원에서 거의 6,000원 터치했으면 많이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쉬어가는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쉬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데일리 방송에 출연해서도 말씀드렸고,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드린 게, 자, 인터파크는 공략하셔도 좋아요라고 요때도 얘기했고, 요때도 얘기했어요. 눌림목 시점에. 그럼 충분히 지금 팔아도 이득은 된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여기 보이시죠? 예, 조금 녹색의 표시가 나와 있잖아요. 눌러주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예, 약간 비중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금 줄이시고 다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다시 포인트. 아시겠죠? 예, 지금 조금 인터파크는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신호가 왔어요. 예, 줄였다가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하셨다가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으세요. 예. 근데 물려 있다면은 그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손절을 할 건지 아니면은 보유했다가 추후에 좀 더 살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박정희님 아시겠죠? 하트를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끌렸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제가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하트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만할까요? 너무 많은데. 보충에서 또 있어. 보충. 못 살겠다. 좀 볼게요. 뭐 어떤 내용들 많이 힘들어 하시는지 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은 계속 가요. 그리고 샀는데 빠지면은 손해보고 팔지 마세요. 좋은 종목 샀다면은.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본적으로 문제만 안 생기면은 그대로. 자, 예, 삼성출판사 물렸어요.
이런 것들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급등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막연한 기대감은 안 돼요. 추세가 깨지면은 매도를 하셔야 돼요. 매도. 물렸다는 얘기는 고점에 샀다는 얘기네. 그죠? 고점에 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은 살아 있습니다. 예, 흐름 살아 있어요. 5일하고 적는 거 보니까 52,000원 말씀하신데 어찌 그렇게 최고점에 사신나 모르겠습니다. 좀 눌렀을 때 사시라고 그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어? 지금은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 21선 깨지면은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눌렀을 때 요번에 또 눌러주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추세적으로 빠지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번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크지 않다면. 지금은 버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갈 때는 따라잡지 마세요. 이 종목 거래 안 하시면 되잖아. 급등 종목 거래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눌러줬을 때 공략을 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삼성출판사 조금 더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아직은 뭐 이 정도 상황 가지고는 뭐 추세가 깨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어느 정도 손실을 감내하고 흐름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현상적인 부분, 현상이라면은 가격적인 부분, 차트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보셔서 좀 대응하십사고 말씀드릴게요. 자, 카카오 게임즈가 2020년 9월 21일 날, 작년 9월 달에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 2, 3, 딱 6개월 됐네. 자, 그러면 이 신규 상장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라서 무조건 좋게 볼 게 아니라 신규 상장 종목은 제가 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스케줄. 그 오버행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한번 찾아볼게요. 카카오 게임즈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약간 상징적인 그런 종목이니까 좀 볼게요. 이거는 좀 자세하게 볼게요. 그리고 저기 새로 들어오셨나봐요. 질문하시는 형태가 카카오 게임즈 좀 봐주세요 이러는데 그렇게 질문하시지 마시고 뭐 얼마에 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액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함께 공유를 하시죠. 막연하게 이게 살 건지 아니면 갖고 있는데 팔아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질문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다음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오셨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자, 카카오 게임즈 볼게요. 이제 그 보이에서 500시 한번 체크하면 카카오 이제 9시 12분. 자, 볼게요. 자, 2020년 9월 10일 날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죠? 상장되었고 공모가는 24,000원이다. 근데 가격은 얼마다? 52,000원이다. 그죠? 공모가의 2배네요. 네. 그리고 주주 구성을 볼게요. 네. 나왔다. 따단. 따단. 자. 최대 주주 등 제3자 배정, 자발적 보호 예수를 해서 여기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 상장 후 6개월 시점이에요. 상장 후 6개월 시점. 근데 최대 주주가 뭐 주식 다 팔지는 않겠죠. 이게 3,926만 4,301주 하고요. 78만 1,460주. 그리고 자발적 보호 예수라고 해서 836만 진짜 650주. 그 지분율이 53%, 54%, 56, 55%, 65%. 65%가 상장 후 3개월부터 6개월 후에 다 보호에서 풀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2020년 9월 10일 날 상장이 됐으니까 10, 12, 10, 11, 12, 1, 2, 3. 3월 10일. 6개월 지났네. 6개월 지났으니까 이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혜경님,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목을 추가로 더 산다든가 그런 식의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한동안 지켜보셔야 돼요. 주가 올라가면은 500 이슈에서 주가를 눌러줄 수 있거든. 조금 더 지켜보시고 대응하시고, 지금은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손절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추가로 더 사는 기회를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사지 마시고 일정 기간 시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펜트하우스급 술판사.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손절 라인 딱 보고 과감하게 적용시키는, 또 이렇게 이 기울인 게 자꾸 잘리네. 예, 자꾸 잘린다고 그러시죠. 네. 자, 또 볼게요. 네,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랄라, 인내는 달다. 랄라님, 제 종목은 자파점인데요. 인내는 달다니, 조금, 그죠? 조금, 카페라떼님도 나는 너무 많아 문제인데, 예,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이 종목마다 줄이라 해가지고, 막 다 손절 치시는 분이 있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갖고 있다가, 수익 난 거 있으면 하나 정리하고, 수익 난 거 있으면 또 하나 정리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시간을 두고, 예. 그죠? 네, 요즘 스캘핑 많이 쉬고 있어요. 스캘핑요, 시장이 또 괜찮거나 아니면 박스권 움직임이 있었을 때는 스캘핑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시장이 한번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것도 하방으로, 대단히 곤란해요. 자, 그건 됐고, 새우글로벌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혹시? 이거는, 뭐 어떻게 됐길래. 뭐, 전날에 외국인들 11만 5천 주나 샀는데, 이게 수급만 보고 하면 안 된다니까. 아, 진짜 못 사겠다, 진짜. 자, 새우글로벌 투자 유의 안내. 동사 주권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함에 따라서 동사 주권에 대해서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그 뭐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만 이게 그 새우 글로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상장 폐지 결정이 났어. 그럼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정리를 해야 돼요?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거 대단히 뭐 투자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무조건 정리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거의 정지됐다가도 그 정리 매매 기간이 있어요. 그때 통해서 단돈 1원이라도 받고 그냥 정리할 거냐? 아니면 그냥 끝까지 갖고 있을 거냐? 자, 질문 드립니다.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리한다 1번, 끝까지 갖고 있는데 2번. 한 몇 분만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정리. 새우 엄마야. 이거 말고요. 네, 정리. 답변 고민스러우신가 봐. 네. 정리할 것 같아요. 아, 똘다둥님께서는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 끝까지 갖고 있겠다. 네, 됐습니다. 자, 아주 좋습니다. 좋아. 딱 제가 원하는 그거예요. 자, 주권은요, 채권이 아닙니다. 다시. 주권은요, 채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주는요, 회사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뭐 자산을 정리한다든가 그게 아니죠. 회사가 그 돈을 뭐 빌려간 개념이 아니니까 준다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면은 주권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가격 차이를 노리는 거죠. 예, 가격 차이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하나 먹을 수 있고, 이제 지금
똘다둥 아빠님께서 어차피 돈도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 보면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회사가 만약에 앞으로 잘 돼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배당을 해줄 수 있잖아요. 배당을. 그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주한테 있어요. 이론상으로. 그래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정리해버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죠. 실제로 회사가 어떤 상황이 안 좋아서 상장 폐지한다 그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쉬워서 증권사 PB들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막 물어보시면은 그게요 그냥 뭐 갖고 계셔도 뭐 저는 정량이 많은 것 같은데 굳이 갖고 계신다면은 갖고 있으면은 뭐 또 거기 또 아시는 분 이런 얘기해요. 뭐 주주로서의 뭐 역할도 되는 거고 또 향후 배당 주면 또 받을 수도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네, 맞습니다. 갖고 있겠다고. 그냥 평생 갖고만 있다 벌리 다 버는 거야. 돈 안 나와요. 한 푼도 안 나와요. 갖고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는 줄 아세요? 자본 감자라고 들어봤어요? 자, 어떤 회사가 그럼 인수해서 그럼 주식이 다시 상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다시 거래되면은 내 돈을 보호받을 수 있지. 예, 맞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못 받아요. 자, 예를 들어서 멜로주님께서 새우글로벌이라는 회사를 돈을 주고 인수를 해요. 근데 회사가 재무적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감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감자를 시키고 유상증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감자를 한다는 것은 기존 주주들의 주식이 박살이 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휴지 조각 만들고 다시 돈 넣어가지고 주식을 발행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보상 하나도 못 받아요. 갖고 있어봐야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돈도 안 돼서 갖고 있는 건 좋습니다만은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정리매매 기간에 다 던져버리고 끝내야 돼요. 거기서 손해난 거는 다른 쪽에서 만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양아치죠. 근데 자본시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본시장에서는 냉정한 거잖아요. 그죠?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렸나? 리얼하게? 그래서 혹시 하시다가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에 주식 갖고 있는 분들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다 그냥 정리매매 기간에 던져서 다마 뭐 몇만 원이라도 이렇게 확보해서 그냥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새우글로벌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좀 가볍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현실적인 부분을 받아들이셔서 추후에 거래 재개가 되면서 정리매매 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서경희님, 어떤 종목을 추천해서 매수했는데 매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벌써 3년째 거래 정지인데 언제 풀릴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 회사에 대해서 누가 인수자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뭐가 안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을 한다니까요. 서경희님 그냥 잊으셔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잊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PER, PBR, ROE 뭐 이런 거 설명드린 것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공부가 되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늘 오늘 다들 지치셨나? 오늘 말 많이 안 들으신 것 같다, 오늘. 아, 잠깐만. 자, 또 볼게요.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릴게 냉정하게 항상 좀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요, 제리님 방송 천재인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올까요?
한 10만 명씩 들어와서 방송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0명이 안 돼. 효성 TNC 좋게 봅니다. 너무 올라가니 무서워서요. 뭐 갖고 계시나요? 효성 TNC 흐름 좋은데요? 추세 대응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좋게 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뭐 55만 5천 원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21선이 깨진다든가 하면은 또 비중을 축소하신다든가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네. 예, 똘다둥 아빠님.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추세 대응. 조금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을 살 때는 조금 비싸게 사고요. 예, 조금 비싸게 사고. 예. 조금 비싸게 사고 주식을 팔 때는 조금 더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을 드시는 거예요. 중간. 그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 중간만 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의외로 주가가 계속 급등을 해가지고 크게 먹는 경우도 발생해요. 아시겠죠? 네. 그런 현명한 투자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타깝죠.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자, 볼게요. 빙고 하셨고, 네, 자본 자식, 자본 잠식입니다. 자본 잠식. 네, 자본 잠식. 또 볼게요. 루트로닉 어땠다는 거예요? 박미경님, 루트로닉이 어땠다는 거예요? 아까 그 지금 감사 보고서 미제출 됐다고 나왔는데, 네. 어제 좀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오늘 감사 보고서 미제출 때문에 오늘 빠져버렸네. 마이너스 8%에서 그래도 선방했네요. 루트로닉에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감사 보고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지켜보시죠. 오늘 기관도 외국인들 양방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네, 좀 지켜보세요. 볼게요. 부장님 방송이나 박사님 방송 항상 도움이 돼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죠, 정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께서요, 각 부장 새우 같은 기업 투자 안 하는 방법, 단기 수익 부분에 여기 있는 분 얘기해 주세요. 좋은 요청 사항입니다.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이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 이런 걸 봐야 되는데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자, 주가가 오르고 내림을 떠나가지고 기준점을요. 제가 반드시 이렇지는 않는데 영업이익률이 항상 5%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종목 중에서 골프존이요. 영업이익률이 5%가 넘습니다. 그 다음 원익QNC가 영업이익률이 5%가 넘습니다. 유진테크가 9% 올랐는데요. 영업이익률이 5%가 높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엔지니어링이 3,435원짜리인데도요. 단가가 영업이익률이 5%가 넘습니다. 자, 볼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 말이 맞는지. 여기 나옵니다. 영업이익률 17.12%, 그 전분기 17.7%, 그 전분기 22%.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대단히 좋은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조건은 이런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ROE. 이 ROE라는 것은 좀 스터디 좀 해볼까요? 오랜만에. 자, ROE. 공부 좀 해보죠. 네,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ROE가 어떤 개념인지 한번 볼게요. ROE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시죠. 영업이익률은 아시겠죠? 자, ROE 사전적 의미. 자,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합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읽어볼게요. 투입한 자기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합니다. 이익률, 그죠?
경영자가 기업에 투자된 자본을 사용해요. 어느 정도 이익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ROE라고 합니다. Return on Equity라고 합니다. 자, 자기 자본 이익률 이렇게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보시죠. 자기 자본 회전율, 이익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기본적으로 10% 이상. 10%. 10%. 자, 공부 좀 해볼게요. ROE가 몇 % 이상 숫자만 눌러주세요. 약간 한번 이렇게 타이핑 침으로 인해서 각인이 되세요. 예. 몇 % 이상 ROE가 될 수 있으면 지금 상태에서 10%. 그렇죠. 10. 요 정도 선택해주면 돼요. 자, 그럼 다시 거슬러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몇 %? 5. ROE 10. 요 기억하세요. 영업이익률 5. ROE 10. 요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ROE가 있으면요. ROA가 있습니다. 자, ROA는 먹고, 이래 되는 거예요. ROA는 먹고, 네이버 찾아보면 다 나와요.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면 무조건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다 나와. 자, ROA. 자, 볼게요. ROA는 Return on Asset이라고 합니다. Return on Asset이라고 하는데, 총자산 순이익률이에요. 순이익률. 아까는 ROE가 뭐죠? 자산이익률이잖아요. 거기서 뭐 이렇게 비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총 자산에서 단기 순이익을 얼마나 올렸는지 가늠하는 지표이고, 기업의 일정 기간 순이익을 자산 총액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수치로서 특정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을 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어쨌건 총자산,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총자산의 순이익률. 가 뭐죠? 총자산 순이익률. 이게 ROA예요. 자, 이거는 몇 %? 5%. 자, 5라는 숫자 한번 치시죠. 자, 5, 15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유익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열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5, 15 된 거예요. 영업이익률 5, 그 다음에 ROE 10. 제가 방금 전에 ROA는 얼마? 5. 김미정님 5. 삶은 감자님 5. 클라라님 5. 현숙님 5. 쭈님 5. 엘리시안 510. 510. 5. 그렇죠. 엘리시아님 굿. 좋습니다. 그렇죠. 이 숫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 이거 부채 비율이요.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 말씀드릴게요. 100이라는 숫자를 기억을 해주세요. 부채 비율.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비율이 100 미만. 100 미만. 현금 유보율이 100% 이상. 현금 유보율하고 그 유동 비율하고 틀립니다. 틀리는데 유동 비율이 100% 이상, 그리고 부채 비율이 100% 이하, 이런 종목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런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오늘 올라간 종목 중에서 골프존이 부채 비율이 100 이하예요. 예. 유진테크, 위메이드, 진성TC도 오늘 올랐네요. 우리가 좀 강조했던 종목이죠. 자, 예전에 제가 탄소 배출권 하도 안 가네. 이제 또 올라갈란가. 오늘 4.8% 올랐네. 휴캠스, 그리고 월덱스. 잘 가네, 그죠? 러셀. 예, 고영. 예, 데브 시스터즈. 우리가 봤던 종목이요. 다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뭘 말씀을 우리 구독자님께 말씀을 제가 전에 올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은, 많이 안 벌어도 돼. 근데 돈을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날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푼돈 모아가지고 한 방에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친구 얘기 듣고, 지나가는 사람 얘기 듣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못 벌어도 돈을 지키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자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합니다. 또 이거 말고 되게 많아요. 마무리할게요.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 몇 번만 쳐주세요. 몇 퍼센트 영업이익률 몇 퍼센트? 자 차트 보고서 갈게. 차트 보면서 할게요. 자 HTS에서요. 9시 넘었어요. 아이고 넘었네. 예, 자 아이고 하다 보니까 자 보세요. 너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때 해야 돼. 자 보세요. 영업이익률 몇 퍼센트? 5%. 그렇죠. 그 다음에 ROA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ROA가 그렇지 10%. 죄송합니다. ROE가 몇 퍼센트? 10%. ROA가 10%. 10%. 자, 10이라 한번 쳐보세요. ROA가 10%. 네, 좋습니다, 정님. 그 다음에 비용을 제한 자기자본 순 이익률이 ROA니 그건 5%. 그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 이하? 100% 미만. 이게 한국 콜마 B&H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콜마 B&H가 기본적인 부분을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5% 이상이고, ROE가 10% 이상이고, ROA가 5%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본이고, 그러면 이런 기업이 이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다 나죠. 매출 데이터, 영업이익 데이터 가지고 나온 숫자들이니까 당연히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찾아내는 건 뭐예요? 자, 콜마 B&H 다 완벽해. 자, 그러면 콜마 B&H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죠? 자, 콜마 B&H를 투자하는 방법은 시장의 센티멘탈을 보셔야 되는 거죠. 센티멘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건 바로 뭐다? 여기 있죠. 뉴스. 자, 콜마 B&H 뉴스 나왔네. 자, 3월 17일 뉴스가 갑자기 뭐가 많이 나왔네요. 콜마 B&H에 대해서. 보니까 콜마 B&H 중국 애터미 판매 본격화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콜마 B&H 중국 사업 본격화 리포트도 나와 있었고요. 또 외국인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업종 중에 4종목 중에 하나가 콜마 B&H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관심을 모아주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 보니까 자세히 보세요. 여기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평선이 조금 모아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다시 완벽하게 모아진 건 아니에요 지금. 자, 100% 맞지는 않아요. 조금 그죠? 약간 떴으면은 약간 밑으로 좀 쳐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런 한번 쭉 치고 거래량 증가하면서 위로 쭉 치고 올라왔으니까 이거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종목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돼? 컨센서스를 한번 봐.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 2분기도 증가. 그러면 추가 좀 이렇게 한번 사주고 1차 사주는 센스 빠지면 또 좀 기다렸다가 2차 사주고 이러면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콜마 B&H가 지금 업사이드가 남아 있는 거야? 이거 고평가 아니야?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고평가 아니야? 그래서 봤어요. 고평가인지 아닌지. 57,100원인데요. 시장에서는 얼만큼 얘기를 하는지 볼게요. 콜마 B&H 85,000원까지 얘기하네. 그럼 업사이드 지금 48.9% 남아있네. 그러면은 이것도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과거에 움직였던 PER, PBR 평균 데이터 값들의 평균 흐름에서 이게 벗어나 있는지를 봐야 돼요. 보세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네, 그죠? 네. 이제 좀 올라가려고. 그러면, 과열도 아니네. 내용 좋고, 과열도 아니고, 또, 건기식에 대해서 주목받자고 하니까 내용까지 좋네. 시장에 주목받으면, 이런 종목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놓고 빠지면 또 사고, 그러면 돼요.
성장성이 있는 거니까. 답변 됐습니까? 굉장히 또 열변을 토했네 또. 아, 내가 열변을 통하면 이게 기본이 기본.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요.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혜정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이런 건 제가 설명을 드려요. 아끼지 않습니다. 뭐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 말씀 안 드리고 갖고 있으면 똥됩니다. 똥됩니다. 서울마시로 똥됩니다. 머릿속에서.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지루하실 텐데 그만할까요? 기아차 만든 저희 걱정 안 돼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인드 좋습니다. 투심 좋아. 자, 포스코는 없고요. 현대제철 괜찮아요. 현대제철 괜찮아요. 예. 뭐 철강주 대표적인 게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지 않겠습니까? 눈이 막 시리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종목들이죠.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뭔 말이냐면 이때 사고요, 이때 팔고, 이때 사고, 요럴 때 팔고 다시 사고, 그렇게 하면 맞춰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기업 이름이 자주 바꾸는 회사는 김수한무님 맞습니다. 좀 그렇다. 그죠? 네. 좀 그렇다. 서울마시로 좀 그렇다. 서울마시 그렇다란 말 있나요? 그렇다. 좀 그렇다. 쏘쏘 이런 느낌? 아시겠죠? 오늘도 역시 9시 반. 시간이 나 강아지하고 산책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산책 가야 되는데. 자, 오늘 좀 그만할게요. 오늘 그만하고요. 요 정도만 익히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고 있는 HTS는 어떤 건가요? 유한타증권 HTS예요. 유한타증권. 모든 그 증권사의 HTS에는 다 볼 수 있는 방식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있어요. 네. 아시겠죠? 네. CS 윈드는 다음에 CS 윈드 이제 이게 한번 이게 올라갈 때가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환경 정책 그 측면이 이제 앞으로 반영이 좀 되겠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힘줘서 한번 하방을 좀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CS 윈드는. 그래서 당장에 올라간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서서히 이제 모아가도 되겠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